최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그 기준인데, 인도부터 일본, 미국 이들이 공조활동 이런 것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움직임을 보았을 때 신에치슨 라인의 형태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짙은 푸른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도널드 트럼프 라인, 대략 이것이 신에치슨 라인의 형태가 될 것이다.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의 적이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계기가 되었던 그런 정치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죠. 2019년 5월 4일 그리고 5월 9일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공할 무기다. 우리는 핵무기만 무서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문재인의 말을 믿고 북한은 이제 순한 양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치기 위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내보였다, 이런 것입니다. 이번 신형 탄도미사일, 이것은 대한민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고, 더구나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미사일 디펜스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측을 하고 또 회피를 한다든지 대처할 수 있었던 그것이 무력화되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그런 무기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는 예측도 어렵고 회피도 할 수 없는, 꼼짝없이 공격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것이 2019년 5월 현재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과 국방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들은 국방개혁 2.0을 바꾸기로 했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평화가 만발한 한반도에 어울리는 플랜 B를 추진한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한국은 방어 못합니다. 핵무기가 없죠. 북한의 생화학 무기, 이것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방어 못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2019년 5월 현재 방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래식 무기는 어떤가? 이것은 한 삼각형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북한이 공격을 하면 우리의 피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군인 정신을 완전히 흐트러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토 수호 의지가 상중하 중에는 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다고 하는 1950년보다 더 나쁜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무기는 무시무시하게 훨씬 강해졌는데 우리 군의 전의는 바닥 수준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적이 쳐들어오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문재인은 국민에게 평화가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총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총구 앞에서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하고 담과 온갖 방비벽을 다 허물고 그리고 미소를 짓고 다가가서 악수를 하고 그리고 평화를 간절히 꿈꾸면 평화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2019년 5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다시 말해서 아주 강한 힘으로 평화는 지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상식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주1 미군이 일본의 이 요코스카 기지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1 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레이더와 무기 체계로 미사일 방어를 담당한다. 미사일 방어를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속수무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1 미군이 결국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미사일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때 트럼프가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주1 미군을 향해서 그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확인을 할 것인데 여러분은 이런 곳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옐로우시 황해를 지킨다. 그 다음에 더 시 오브 재팬 일본해를 지킨다. The East China Sea 동중국해를 지킨다. 그리고 South China Sea 이제 훨씬 밑에 있죠. 이 남중국해를 지킨다. 바로 이 네 곳을 네 바다를 이야기한 이것을 따라서 바다에 있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라인이 그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에 정박해 있는 와스프호 거기에 올라서 한 것인데 이 배에 곧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 그리고 최신 장비들 그런 것이 배치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 방문 중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카가호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예의 지금까지 항상 그렇듯이 일본이 F-35 전투기를 100대 이상 구매하기로 했다. 이런 것을 직접 밝혔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본이 이제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에서 한 이야기니까 일본이 보통은 역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지역 넓게 잡아서 이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그 이상의 더 나아가서 다양한 위협을 방어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런 것도 공동방어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일본으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전기를 제공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일본, 그것이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결정이었는데 이제 일본은 미국의 아주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무장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 중에 F-35 전투기 100대 이상을 구비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전투기 편대로서는 가장 큰 그런 편대를 가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탑승했던 카가호는 지금보다 성능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개조해서
수직 이착륙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B를 거기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파란 선, 이 도널드 트럼프 라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로서는 고민스러운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유세계의 끝을 이 트럼프 라인까지로 정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미국하고 일본은 아무리 가까워져도 그 풀지 못한 과거의 앙금이 있다, 원한이 있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바로 이 미국과 일본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미국이 잊을 수 없는 상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카가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랐다 하는 것은 이 과거를 이제 극복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일 수도 있고, 또 벌써 극복을 좀 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그들의 의지와 성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가호라고 하는 이 명칭, 이것은 1941년 진주만 공격 때 참가했던 그 일본의 항공모함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냥 본다면 내키지 않는 이름이죠. 그런데 그 배에 올라서 이제 이 지역 이상, 결국은 함께 자유세계를 지키기로 했다. 이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우리하고 일본하고 항상 말이 많은 동해, 여기를 더 시 오브 재팬이라고 해서 일본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다시 말해서 이 바다 이름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다고 보았을 때 한국이 아니라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재인 씨의 성과지요. 아주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뭐 꼭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는 것마다 우리가 설 자리를 전부 없애버리는 아주 대단한 문재인 씨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를 했듯이,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역사적으로 이제 중요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해묵은 그러니까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던 이 두 나라의 사이에 있는 어떤 장애물보단 좀 크지요. 장벽. 그 진주만이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서서히 이제 완전히 없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는 과거다. 여기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미일 동맹은 아주 강력해졌다. 세계에 보란듯이 여러 번, 벌써 2019년 5월에만 해도 또 이미 한번 그랬고, 지금까지 번번이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한미동맹은 이제 색이 옅어져서 이것이 깨지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벌써 한참 됐죠. 게다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요코스카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일 미군이 미사일 디펜스를 담당한다. 어찌됐든 미사일 디펜스가 한국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대책도 없고, 사실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래서 이번 그 북한의 신형 그 미사일에 대비를 한다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비용을 들인다면 과도한 비용이 들고,
또 실제로 어떤 실전에 임하게 된다고 하면 희생을 너무 많이 치러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떻든 그래서 미사일 디펜스는 이제 일본을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한국과 미국은 도대체 그 관계가 무엇인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폐기되지 않으면 그만인가? 그러면 안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그렇지 않죠. 한국은 우리 그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기 전에 냉각기를 두게 합니다. 강제로. 그래서 이 냉각기가 지나면은 이혼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일종의 이혼 전 냉각기 상태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그냥 남남으로 갈라서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냉각기가 끝나기 전에 문재인이 나가야 하겠죠. 그러니 이제 문재인의 입에 발린 찬사, 문재인은 내가 트럼프를 이렇게 말로 구워 삶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 말에 솔깃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든지 말든지 이런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게 되면 동물도 외톨이가 되면은 먼저 잡아먹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이런 의미에서 또 적이 쳐들어오기 좋은 잡아먹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점찍을 그런 그 상황이 되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제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